네, 두 번째 파트 특허 사례입니다. 네, 진보성을 극복해서 등록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상에 보면 어떤 그 금지 범위나 해상에서 이제 배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부표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 해상 부표의 위치가 유지되도록 하는 어떤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기초로 해서 의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부표의 하부에 있는 부유체, 중량체, 그리고 부표를 해상에 해저면에 고정할 수 있는 고정 클립이라는 아이디어를 보강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출원을 진행을 했는데 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인용 발명 1과 인용 발명 2를 근거로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유인 즉슨 인용 발명 1에는 부유체와 중량체가 존재하고 인용 발명 2에는 해저면에 고정시키는 고리 형상의 고정부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인용 발명 1과 2를 결합하면 우리의 본 발명은 용이하게 도출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자, 포기할 수 없죠. 자, 다음과 같이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우리의 고정 클립은 저 결합부 310번 아래로 꺾이면서 해저면 내부로 파고들어서 고정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용 발명 2의 고정부는 해저면 내부로 파고드는 구성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고리 형상에 그치고 있습니다. 라는 주장을 통해서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자, 특허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복잡한 기술만 특허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기술 분야에서 종래 기술 대비 명확한 디테일한 차이점만 있다면 그 기술 구성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산소 마스크의 사용 시간을 증대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산소통의 크기를 크게 하면 당연히 사용 시간은 증대가 되겠지만 이동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산소통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용 시간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 기술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통의 사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어떠한 구성 요소가 있을 것인가? 펑션 오리엔티드 설치를 실시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호흡낭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날숨을 보관해서 그 날숨에 포함되는 산소를 재사용하는 그러한 호흡낭이라는 기술 구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소 마스크에 한번 적용해보자. 네, 다음과 같이 적색 영역으로 표현된 호흡낭을 우리 산소 마스크 내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숨을 내쉬면 그 날숨에 포함된 산소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날숨을 저 호흡낭 안에 보관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시 날숨을 할 때 거기에 포함된 산소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산소통의 사용 시간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해변에 가면 파라솔 많이 사용하시죠? 파라솔의 단점은 햇볕은 잘 막아주는데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 가보면 차양막 있죠? 구멍이 뻥뻥 뚫린 차양막. 그것을 기초로 양산이나 파라솔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우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선행조사를 해보니 통풍이 되는 메쉬 소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메쉬 소재를 이용한 양산과 관련된 선행기술이 다수 존재했고요. 이대로는 특허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를 보강했습니다. 자, 직사광선이 머리 위로 내려쬐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어도 직사광선을 내려쬐는 부분은 우리가 구멍을 엇갈리게 설치해서 통풍 효과가 좀 감소되더라도 이러한 이중 차광막을 우리가 배치를 하자. 그래서 머리 위로 내려쬐는 태양광을 차단할 수 있는 엇갈려 배치되는 이중 차광막을 도출을 해서 보강을 했고요. 이 특징으로 인해서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물탱크의 내부를 청소하는 밸브에 관한 것인데요. 네, 아래와 같이 저렇게 진흙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오셨습니다. 이런 적은 사실 처음이어서 저희로서도 이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곤란한 어떤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선행 조사를 해보니
역시 이제 그 물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그러한 밸브 기술은 다수 존재했습니다. 특허 가능성이 낮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야 됐습니다. 자, 문제점이 뭔가 봤더니 기존에 있는 물탱크의 밸브는 그 이제 물이 누수 발생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벽을 향해서 분사되는 형상과 그 안에 있는 롤링 스페이스를 구비하고 그 안에서 자유 이동하는 볼이라는 구성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 볼 부분은 그 안에서 물이 통과되지 않을 때는 저 이동 통로를 막고 있어서 물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물이 이동이 되면 이제 볼이 이동을 해서 좌우측에 있는 분사구를 통해서 물탱크의 내부로 분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하였고 등록까지 되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조금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진흥으로 설계를 해왔는데 다음과 같이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꽤 그럴듯한 형상의 시제품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기술 이전 사례입니다. 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전기 자동차에 관한 모터, 코일에 관한 기술을 총 29건의 특허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29건의 특허에 대해서 에디슨 모터스라고 하는 전기버스 생산 회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총 3회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약 수백억의 경상 기술료를 내는 조건으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요. 한 기술군에 대해서 29건이라는 굉장히 많은 특허권을 보유를 하게 되었고 굉장히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특허 확보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29건의 특허를 기반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백억이라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이지 만약에 한두 건의 특허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는 되기 힘들었겠죠. 결국에는 강한 특허를 구축하는 것은 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 사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